결과 좌표 파트 교재는 69페이지입니다. 오늘 생각보다 많은 친구들이 안 오긴 했지만 열심히 해서 과제 파트를 좀 주말 동안에 열심히 해주시고 시험에 대해서 아쉬운 결과들이 좀 있는 친구들 아니니까 교재 갖고 오세요. 이름은? 결과가 대부분 아쉽겠죠. 그치? 대부분 아쉽겠지만 항상 선생님이 축구 골프를 좀 좋아하는데 축구 감독들 중에 명감독들 있잖아요. 그 라커룸이라고 하죠. 전반 끝나거나 후반까지 경기가 다 끝나고 라커룸에서 감독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명감독들은 보통 패배한 우리 팀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그 얘기를 많이 한대요. 오늘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마라. 내가 무엇을 더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패배를 덮어라. 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는 편이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 대한 실패를 너무 쓰게 받아들이지 말고 앞으로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걸 고민을 하라는 건데, 근데 우리는 좀 다르지 않아요. 왜 실패를 했는지를 생각을 해야 된다고. 결과가 아쉽잖아요. 그러면 내가 뭐 때문에 아쉬웠는지를 생각을 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꼭 시험지 분석을 해봐야 돼요. 시험지, 수학 시험지를 펴놓고 뭘 해봐야 되냐면 내가 진짜 맞출 수 있었던 문제인데 틀린 문제와 또 어쩌다가 찍어서 맞춘 문제에 대해서를 분석을 정확히 해야 돼요. 그래서 찍어서 맞췄어도 내가 진짜 이거를 요령 있게 찍어서 맞췄는지도 분석을 해봐야 되고, 내가 맞췄는데도 제대로 풀어서 맞췄는지 아니면 어쩌다 맞췄는지,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내가 아는 문제인데 틀렸는지 이런 거에 대한 분석이 철저해야 돼. 그래서 이런 거야. 우리 퍼플 친구들도 그렇고 그린 친구들도 그렇고 대부분 친구들이 내 느낌에는 잘 보면 한 70점대일 거고 못 본 친구들은 한 40점대, 30점대 친구들도 있을 수 있는데 한 50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권의 친구들이라면 시험지 분석이 무조건 필수로 돼야 되고, 그 시험지 분석의 1차가 뭐냐면 되게 쉽다고 느껴지는 문제에서 틀린 게 있는지 분석을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전략은 우리가 기말고사가 언제인지 아세요? 그치? 6월 후반부란 말이야. 그리고 지금은 5월 초잖아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한 7주? 길게 보면 한 8주 남은 거거든? 7주라고 조금 냉정하게 판단을 했을 때 대략적으로 여러분들이 한 3주에서 4주 정도면 진도가 끝이 날 거거든? 이번 기말고사 범위도 학원에서. 그러면 대략적인 한 달 또는 수업 회차로 치자면 한 7번 정도 수업 동안에 개인적인 목표가 있어야 돼. 뭐냐면 우리 이제 진도 나가는 책이 시작의 기술이잖아요. 그럼 나는 시작의 기술 마스터가 이번 한 달, 5월 한 달 동안의 여러분들의 목표, 또는 나는 이번에 좀 시험 성적이 작돼가지고 수학을 조금 더 해볼 욕심을 가졌어. 그러면 시작의 기술보다 조금 라이트한 교재가 시중문제집에서는 RPM 정도? 그러니까 RPM을 하나 사던지 아니면 집에 RPM이나 뭐 개념 플러스 유형, 개념 원리, 뭐 센 B 아니면 뭐 센 라이트 이런 책이 있다면 그런 걸로 공부를 하세요. 그래서 라이트한 교재를 마스터하는 걸 이번 한 달에 목표로 가져. 그래서 자칫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면 본인이 시험을 망친 게 어려운 문제를 못 풀어서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할 수 있는데, 어려운 문제 잘 풀어야 되는 게 맞는데 일단 시작은 무조건 기본 문항을 맞춘다가 아니라 기본 문항은 보자마자 알아야 돼. 자, 10번 뭐야? 라고 하면 10번 딱 보자마자 튀어나와야 돼. 아, 선생님 이거는 정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구하면 됩니다. 라던가
뭐 이건 뭐 우리가 중앙사 파트라고 치면 딱 보자마자 판별식은 0보다 작아야 됩니다. 최고차는 개수가 0이 아니어야 됩니다. 뭐 어떤 조건에 대한 거가 술술술 나오게끔 준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영상보호 같은 경우에는 쉽지 않은 학교지. 선생님이 일부 친구들이랑 어제 상담을 좀 해보니까요. 당연한 문제를 다 맞추잖아. 진짜 너무 쉬운 문제들을 다 맞추면 한 40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40점. 혹시 이번에 40점 간단한 단어 있어요? 없어? 그러면 당연한 문제를 거의 다 맞췄다라고 판단이 되네요. 또는 당연한 문제에서 한두 개가 틀리고 찍은 거 한두 개가 맞춘 친구들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준비가 일단 첫 번째라고 선생님은 판단을 해요. 그리고 이번 기말고사 시험 범위는 진짜 까다롭게 학생들이 까다롭다고 느끼는 부등식 그리고 도형 이게 다 들어가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되게 어려울 거야. 힘들 거야. 근데 항상 얘기하지만 쉬운 단어는 나만 쉬운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하면 돼. 어려운 단어는 뭐 애들이 다 어려워하는 단어냐. 그러니까 뭐야. 기회가 되는 단어란 말이야. 제대로 준비를 해. 처음 놀지 말고 여러분들이 혹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목요일에 시험이 끝났어요. 금요일 룰루랄라, 토요일, 일요일 어린이날, 월요일 일체 공휴일로 학교를 또 안 가요? 와 사람 되게 신났어. 저기에 체크가 이러면 일단 스타트부터가 내가 썩어 빠진 거야. 그러니까 학원에서 과제가 이번에 첫 수업이기 때문에 많이 안 나가더라도 스스로 좀 꼼꼼하게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욕심을 좀 내. 교양의 방정식을 공부했어. 여러분들 이번 시험 범위 어디까지였어요? 중간고사. 2차 함수였지. 2차 함수 다음 단어는 뭐야? 부등식이지? 부등식 제로 베이스입니까? 아니잖아. 그러면 과제로 오늘 진도를 선생님이랑 점 그리고 좀 더 나가자면 직선까지 나갔다고 쳐. 그러면 숙제로 점을 냈어. 그럼 집에서 점 공부를 하고 풀고 채점하고 내가 고칠 수 있는 것까지 다 고치고 질문 딱 별표 쳤어. 그런데 월요일이 됐어. 근데 월요일에 학교를 또 안 가. 일단 늦잠 자. 일어났어. 일단 핸드폰 켜서 일단 쇼츠를 한 바퀴 돌려야 돼. 다 쳐봐. 그리고 인스타 들어가서 친구들 DM 좀 해야 되고 어디에서 만날지 얘기도 하고 오늘은 손목 좀 풀고 일단 PC방에서 짜게치 한 그릇 먹고 이런 쓰레기짓 하지 말고 집에서 부등식을 한번 풀어. 공부를 좀 해봐. 남들보다 월등하게 수업을 스타트 끊으면 훨씬 더 재미가 있어요. 부등식 다음 시간에 개념 정리할 때 내가 부등식이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어 봐. 그럼 수업이 훨씬 재밌어. 선생님들이 피드백하면서 선생님들이 퀘리하면서 수업하잖아. 막 혼자 안 하잖아.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야 문제 보면 뭐가 생각이 나야 될까? 뭐 이런 거 하잖아. 그때 대답할 수 있는 학생이 준비를 해갖고 오라고 스스로가. 나는 시작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다음 주부터 열심히 해야지. 그런 쓰레기 마인드 갖지 마. 당장 오늘부터 너네 이렇게 열심히 나와줬잖아. 아침부터 열심히 해서 좀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 영상고 기준으로 얘기를 좀 하자면 평점 3점대면 갈 데가 없어요. 평점이 2점 몇이 나오려면 2등급도 있고 3등급도 좀 섞여 있으면 2점대가 나오긴 하거든. 그죠? 2점 하나, 3점 하나면 평균 몇이야? 2.5 거잖아. 그죠? 2점 하나, 3점 두 개면 얼마인지 알아요? 2, 3, 3이면 합이 얼마야? 2.7. 2, 3, 3이면 합이 8이잖아. 나누기 3 하면. 그치? 또 2점이야.
그러니까 2점이 잘하는 건 아닌데 그럼 거꾸로 생각해봐. 3점대잖아? 아, 그것도 못하진 않아. 근데 3점대면 어떤 애야? 3과 4를 같이 갖고 있는 애잖아. 등급으로. 그러니까 잘하는 게 아니라니까. 2점대를 가야 돼. 최소한. 2점대를 가려면 2도 있고 3도 있어야 돼. 내가 약한 과목은 3, 내가 잘하는 과목은 2 정도는 찍어줘야지. 계획을 세우라고. 그리고 평점을 올릴 때는 단위수 높은 걸 더 잘 보셔야 되는 건 아시죠? 일주일 기준으로 수업이 많은 과목을 더 잘 보셔야 돼요. 좀 열심히 해서 기말에 대박 한번 쳐.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간고사에서 혹시라도 삐걱거렸더라도 기말고사에서 만연을 하란 말이에요. 중간기말 어차피 합산으로 등급되잖아요. 그리고 하나 얘기하자면 본인이 어떤 과목을 4등급을 찍었어. 그러면 기말고사 목표가 3 들어가는 건가? 그게 아니라고. 어떤 A라는 과목은 4를 찍었고 B라는 과목도 4를 찍었어. 그러면 뭘 봐야 되냐면 석차를 봐야 된다고. 석차. 얘가 몇 등인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합시다. 4등급인데 3등급이 선생님 아주 심플하게 얘기할게요. 3등급이 80등까지가 3등급 컷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런데 얘는 4등급인데 4등급 컷은 120명이라고 치자고. 그런데 얘가 110등 학생이다. 이 과목은 4등급인데 82등이야. 과목. 그러면 기말고사 때 A 과목에 투자해야 되나? B 과목에 투자해야 되나? B 과목에 투자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봐봐. 만약에 A 과목도 B 과목도 단위수라고 하는 일주일 기준으로 수업 시수. 단위수가 얘가 4야. 얘가 4라고 쳐봐요. 그러면 봐봐. 4단위가 등급이 이런 개념이야. 5 찍을래, 원래 4단위였는데 5 찍을래, 3 찍을래에 따라서 상황을 보는 거야. 어떻게 계산해? 곱하는 거 아시죠? 이렇게 곱으로 계산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떨어지는 것도 주의해야 되는 건 맞거든? 그런데 올리는 과목을 만드는 게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뭔 생각을 해야 되냐면 컷에 가까운 애들 있죠. 앞쪽 컷에 가까운 애들에 대한 공부 학습 투자를 좀 더 해서 얘를 어디로 보내야 돼? 3으로 보내는 전략을 짜야지.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투자를 더 많이 해요. 그냥 단순히 4니까 야 4가 말이 돼? 3으로 올려. 이게 말이 안 돼. 야 이 뒤쪽에 바짝 붙어있던 애가 그냥 단순하게 산술적으로만 계산하잖아. 그럼 110등 했던 애가 80등에 들어가려면 얘는 기말에 몇 등을 해야 돼? 평균이 80이 되려고 해봐. 그럼 얘는 몇 등을 해야 돼? 50등을 해야 80등이 된다니까? 이게 되겠어? 갑자기? 쉽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런 거야. 이런 석차의 등급이면 얘는 유지가 목표인 거지. 얘는 올리는 게 목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학습 방향 자체가 달라지니까 목표가. 좀 주말에 쉬어도 되는데 좀 쉬어도 되지. 쉬어주니까 좀 쉬어도 되는데 의미 있는 휴식을 가지시라고. 본인 시험지에 대한 피드백도 좀 해보고 꼬리표도 다 받았잖아. 정오표라고 하는 거. 그것도 한번 훑어보면서 와 내가 진짜 개병신이네 뭐 이런 것도 고민 좀 하시고 내가 약한 과목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할지도 생각을 하고 대표적으로 그냥 단순 암기 과목 생각해봐. 선생님이 학생들 대면 상담할 때 뭘 주로 보냐면 한국사 보거든. 한국사 성적을 왜 보는지 알아요? 물어봤는데 한국사 몇 점이요? 비밀이요? 몇 점? 63.4. 그러고 뭐하라고? 그럼 뭐하라고 하는 거 아니죠? 오. 조진 건가? 아니라고. 자, 상담을 할 때 한국사 성적을 왜 보냐면 한
한국사 같은 단순 암기 과목들은 성실도야, 성실도. 아, 이 새끼는 공부할 마음이 있는 놈이네. 이런 걸 본다고. 저는 암기를 너무 못해요. 암기를 너무 못해서 열심히 해도 한국사 같은 단순 암기 과목은 잘 안 나옵니다. 아, 있을 수 있지. 근데 선생님 생각에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노력으로 충분히 80점대가 나올 수 있는 과목이거든. 근데 그게 안 나왔다는 건 노력하지 않는 학생으로 도장이 찍혀. 그러면 한국사에 대한 고민도 가볍게라도 한번 해봐. 내가 이번에 한국사를 조진 이유는 뭘까? 이유가 뭐야? 너무 포괄적이잖아. 진짜 열심히 안 했어? 보긴 봤을 거 아니야. 그럼 냉정하게 그런 생각을 해야지. 암기 과목을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암기 과목을 약간 핸드북? 그러니까 A4지나 이런 연습장 같은 거에 빼곡하게 암기할 걸 딱 적어서 그냥 포켓 수첩처럼 딱 들고 다니면서 외우는 친구들이 있고, 그냥 책에다가 형광 펼치고 밑줄 그으면서 외우는 친구들이 있고, 태블릿 PC에다가 PDF 같은 거 넣어서 거기에다가 끄적대면서 외우는 친구들이 있고 한데 나는 방법론을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단순 암기 과목들은 계속 뒷전으로 밀려요. 그러다 보면 시험 일주일 전에 해야지, 시험 2주일 전에 해야지 이런 목표를 세우잖아? 그럼 문제가 뭐냐면 시험 일주일 전, 2주일 전이 되면 무슨 현상이 생기냐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다 조졌다 씨. 준비된 게 하나도 없어. 그럼 그때부터 마음이 급해져. 그러다 보면 주요 과목 위주로 공부를 하게 되고 암기 과목이 또 뒷전으로 밀려. 그럼 암기 과목은 보통 결국에는 언제 보냐면 시험 전날. 너는 그런 친구들 주변에서 봤죠? 본인인지는 모르겠지만 시험 전날 와 씨 나 이번에 처음 봐. 이런 애들 있을 거거든. 그러니까 계획이 없어서 그래. 플랜이. 그러니까 한국사 같은 암기 과목, 통사 같은 과목들을 공부하실 때는 미리미리부터 천천히 띄엄띄엄 하는 거야. 쉽게 말해서 일주일에 수학을 2번, 3번, 뭐 이틀, 3일 공부를 할 거라면 한국사, 통사 같은 건 일주일에 한 번씩은 넣었어야지. 한 번쯤은 계속 훑어봤어야지. 그러니까 정확한 계획이 없어서 쓸 거야.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그리고 사람이기 때문에 급해지면 어쩔 수 없이 주요 과목 위주로 더 공부를 하게 돼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짓을 하죠. 시험 전에, 시험 막 일주일 전에 암기 과목 공부한다고 수학하고 빠지고. 그럼 미친 짓 하지 말고 미리미리 계획을 잘 세워서 좋은 성과를 냈으면 좋겠어요. 절대 이 시간은 진짜 돌아오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대학을 가거나 나중에 사회인이 되자, 성인이 되면 내가 중고등학교 때 좀 더 신나게 놀아볼 걸 이라는 후회가 되지 않아요. 무슨 후회가 돼? 그때 조금만 더 공부할 거야. 그래서 내가 조금만 더 괜찮은 대학을 갔더라면, 그러면 지금 내가 좀 더 나은 직장을 가졌을 거고, 그럼 좀 더 이쁘고 좀 더 괜찮은 여자친구를 만났을 겁니다. 진짜 공부다운 공부 좀 해봐. 너네가 지금 아무리 재밌게 놀아도 대학 가서 노는 거랑 급이 달라. 선생님 고등학교 때 되게 잘 놀았거든. 여자친구도 많고 막. 선생님 좀 웃기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눈빛 교환하고 비보이도 하고 농구도 넣고 한번 보여줘? 지금은 뼈 부러지면 안 붙어도 못해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운동도 좋아해서 뭐 길거리 농구대회 나가서 막 아디다스 대 준우승도 하고 비보이 활동도 하고, 그리고 막 여름에 막 바닷가 축제 같은 데 대회도 나고 공부도 되게 열심히 했어요. 노는 게 너무 재밌었다는 걸 중학교 때부터 알고 있었어. 근데 대학교를 가보니까
진짜 내가 중고등학교 때 재밌게 놀았던 그 짓거리들이 되게 찐따 같은 놀이였어. 너무 재밌어요. 상상 초월이야. 대학교에서 노는 거. 급이 달라. 너네 지금 존나게 신나게 놀아도 술 먹고 놀면 훨씬 재밌어요. 우리 후두리. 맞아. 맞지. 인정. 뭐 술이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재밌게 열심히 제대로 공부해서 꼭 니네가 원하는 대학을 가봐. 아니 뭐 저는 기관지가 안 좋아서 서울에서 계속 생활하는 건 힘들어서 공기 좋고 물 맑은 지방 대학으로 가서 좀 요양하면서 대학교 4년을 보내려고. 그럴 수 있는데 선생님 얘기를 들어봐도 선생님 친구들 얘기를 들어봐도 지방에 있는 대학이랑 서울권에 있는 대학이랑은 있는 게 달라요. 틀이 달라. 너네 되게 지금 잘 안 와닿을 수도 있거든? 아이씨 그래도 서울 가겠지. 서울에 그나마 좀 낮은 대학 한번 얘기해보자. 어디 있냐? 동서울. 미안한데 어디 있는지도 몰라. 동서울 어딘가요? 뭐야? 아니 어쨌건 4년제 종합대학 중에 너네가 그래도 가면 재수하지 않고 반수하지 않고 계속 다닐 만한 제일 낮은 인서울 대학 하면 건대 이런 표현을 많이 하지만 건대도 좀 높은 편이죠. 그 밑에가 이제 뭐 세종대나 국민대 이런 데가 있죠. 여학생들은 훨씬 유리해. 여대가 많잖아요. 여대는 되게 낮아. 생각보다 낮아. 여대를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요. 우리 누나가 뭐 무슨 여대인데 집에 가서 막 우리 부원장생이 여대는 족밥이래 막 그 말이 아니라 여대는 어쨌든 좀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는 들어가기 쉬워요. 너네가 생각해봐. 너네 남대 있으면 가겠어? 상상만 해도 토 나오지 않아? 씨발 또? 이런 생각이 들잖아. 학교 다니다가 군대를 갔는데 또 용산구에 남대, 군대 그러다 보니까 여대도 생각보다 인기가 별로 없다 보니까 조금 낮은 편이에요. 컷이. 근데 종합대학 중에는 세종공맹 같은 데가 좀 낮은 편이긴 한데 세종대는 가까이 있죠. 세종대는 어디 있는지 아세요? 건국대학교 어디 있는지 아세요? 건대는 막 쇼핑하러도 많이 가고 맛있는 거 먹으러도 많이 가지 않나? 저기 자양동? 네. 그 동서울 터미널이 있는데 동서울대학교 나와. 그쪽에 있죠? 그 부분에. 그 부분에 또 세종대가 있어요. 너네 저기 어렸을 때 서울 어린이대공원 가본 적 있지 않아? 되게 저렴한 무료였나? 무료였던 것 같은데. 그 동물들만 있고 놀이기구는 뭐 별로 없고 한 그거 바로 정문이 약간 기와집 한옥 정문처럼 생긴 거거든. 어린이대공원이. 그거 바로 도로 딱 건너편에 또 똑같이 한옥 그 대문처럼 생긴 세종대라고 있어요. 그걸 추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가려고 해도 2점대가 나오고 3점대는 3점 초반까지는 나와야 돼. 가능성이라는 것이 합격선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발 좀 이악물고 정신 좀 차려. 등급 컷 계산해, 여러분들 평점 계산해본 사람 있어요? 등급 다 나왔잖아, 대충. 서술은 밑포함이지만 대충 알잖아. 그리고 본인이 아직 점수가 안 나왔을 때는 본인 점수를 보수적으로 잡아. 예를 들어서 70점이 3등급 컷인데 내가 한 68점 정도 될 것 같아. 그럼 4등급 잡아. 그리고 곱하기 해서 그냥 나중에 딱 해봐. 그래서 내가 대충 몇 점대 학생인지를 해보란 말이야. 그런 거 좀 해봤으면 좋겠어.
그리고 그런 게 스스로가 잘 안 되면 야 우리 학원의 장점이 뭔지 알아? 와서 원장님한테든 나한테든 팀장님한테든 원장님한테든 와서 그럼 저 이거 계산 좀 해주세요. 아니면 저 입시 상담 좀 해주세요라고 하면 야 이런 씨 가서 수학 문제나 풀어 새끼야. 이래? 안 그래. 앉아봐. 라고 해서 엑셀 펴놓고 엑셀에 다 프로그램이 돼 있어. 막 해서 지금 너는 준비할 수 있어. 뭐 이런 상담을 해준다고. 제발 스스로 정신을 못 차리겠으면 선생님들한테 자꾸 손을 내밀어서 선생님 저 깃방맹이 한 대만 좀 때려주세요 하라고. 진짜 깃방맹이 때리지 않잖아. 말로 깃방맹이 때릴 수 있단 말이야. 성적표 갖고 와서 상담해서. 알았어? 좀 해. 자, 공부해봅시다. 잡소리가 너무 많았어. 자, 오늘 하실 건 점과 좌표에서 점입니다. 점은 세포 같은 구조인 거지. 우리 몸이 면이고 혈관이 선이라고 치면 혈관들이 모여서 피부 조직을 만들고 우리가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렇죠? 그리고 세포 하나하나가 뭐라고 느끼는데? 점이라고 느끼는데 왜 우리가 점을 먼저 배우고 있어? 점을 배워야 점들을 이어 만든 뭐가 만들어지니까? 선. 그 중에 가장 쉬운 선이 뭐야? 직선이니까. 점을 배우고 직선을 배우죠. 그리고 선들이 모여서 뭘 만들어? 면을 만들지. 그럼 면 중에 가장 기본적으로 딱 예쁘게 잘리는 면이 직사각형 아닙니까? 그걸 가로 세로 똑같이 만들면 정사각형이고 그걸 한쪽을 삐뚤게 잘라놓으면 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거고 특별한 삼각형인 이등변 삼각형이나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질 거고. 그런데 그런 것들은 언제 배웁니까? 중학교 때 배우죠. 이제는 우리가 역사에서도 보면 수학자들이 도형에 대한 걸 이제 연구를 통해서 만들어냈을 때 제일 먼저 만든 게 뭐겠니? 원이겠어? 면은 사각형 구조겠지. 그리고 반듯반듯한 구조겠지. 왜? 곡선은 훨씬 더 나중에 면적이라는 걸 구하는 방법을 찾게 돼요. 이해되지?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도 휘어있는 구조는 면적이라는 걸 잡기가 되게 힘들었기 때문에 그게 후순위로 계속 밀려. 우리도 똑같아. 평면도형을 공부할 때 결국엔 뭐야? 기본 평면도형 중에 가장 까다로운 게 원의 구조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원에 대해서 점 배우고 직선 배우고 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량으로 치면 점 요만큼이고 직선 요만큼이고 원이 이만큼 되는 거야. 시험 범위상에서도. 난이도도. 근데 잘 생각을 해봐. 우리 몸뚱이가 어디가 아파? 그럼 몸을 분석하기 위해서 결국 뭘 봐야 돼? 혈관도 봐야 되고 세포도 봐야 되고 그렇죠? 그런 것처럼 똑같아. 원을 공부하면 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원과 누구의 관계를 봐야 되겠어? 직선. 그리고 원과 직선이 만약에 이렇게 원이 있는데 직선이 이렇게 관통해. 그러면 몇 개의 점에서 만나? 그러니까 결국 또 무슨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 점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점이랑 직선은 점만으로도 너무 중요한 것도 맞고 직선만으로도 중요한 거 맞는데 점과 직선을 배우는 최종 목적지는 뭐야? 원을 잘 풀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점 족밥이고 직선 족밥이야. 그런데 원에 들어가면 그들끼리의 관계를 공부해야 되니까 조금 더 까다로워지는 것뿐이라고. 자, 점 파트는 그리고 직선 파트는 대부분이 중학교 내용이랑 겹치기 때문에 별로 어렵지 않아요. 좀 빨리빨리 할게요. 처음으로 공부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점과 점 사이의 거리입니다.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점과 점 사이의 거리고요. 우리는 이걸 공식으로 만드는데 거리가 영어로 뭡니까? 설마 스트리트? 거리는 디스턴스. 그래서 우리는 거리는 D라는 용어를 좀 많이 씁니다. D를 많이 쓰는데 이게 공식이거든.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배우실 거리 공식은 총 몇 종류가 있냐면 몇 종류 있는지 아세요? 와 어떻게 알았어요? 뭐야? 점과 점,
지금 한 거. 또 정과 직선. 정과 직선은 어떻게 보여? 거리. 뭐 이렇게 구합니까? 아니 뭐? 수직. 그렇죠. 수직. 이게 정과 직선 사이의 거리겠죠? 얘가 정과 점 사이의 거리일 거고요. 또 하나는 뭐예요? 평면. 오! 정과 평면. 이런 면이 있으면 여기에서 어떻게 재야 돼? 수직으로. 빡! 그래서 틀리겠죠? 쭉 튀어나오는 요 구조. 이렇게 세 개를 배워. 수능 보는 그날까지. 총 3개거든. 그런데 얘네 2개는 공식이 유사해요. 공식이 유사하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보시면 공식은 이렇게 2가지가 있습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리이기 때문에 얘는 선생님이랑의 약속이에요. 이거는 공식 용어가 아니야. 예를 들어서 원주율 파이 3.141592 있죠? 그거는 저기 사우디아라비아 가든 아프리카 콩고를 가든 파이는 다 파이거든. 그런데 D1, D2는 나와의 약속인 거야. 다음번에 원필쌤이 수업을 하면 또 선생님 저거 D1 아닙니까? D1이 뭔데? 이럴 수 있는 거야. 근데 암기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기준을 만들어 드리는 거야. D2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얘네 둘은 이번 시험 범위입니다. 수학 3. 그리고 얘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과 친구들이 배우시는 기하 파트입니다. 용산고등학교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선택 과목을 다루게 되는 거고, 얘는 절대평가 과목이라서 ABC로 등급 나오는 거 아시죠? ABC. 근데 B를 받으면 좋대요. 네, 그래서 A를 받으셔야 되는 거죠. 선택 과목에 들어가 있는 영역이긴 한데, 아무튼 우리는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번 공부하시면서는 뭘 배우냐면 정과 점 사이의 거리, 정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과 직선 사이의 거리도 아마 할 것 같아요. 먼저 D1이라고 칭합시다. D1이라고 칭하고요. 정과 점 사이의 거리는요, 피타고라스가 베이스가 되는 어떤 한 점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한 점이 있고요. 점 A, x1, y1이라는 점이 있고, 점 B, x2, y2라는 점이 있을 때, 이제 점과 점 사이의 거리, A에서부터 B까지의 이 선분의 길이를 구하십시오. A, B, 거리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 이렇게 잡는 거예요.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요 x값이 x1이고요. 여기에 해당되는 x값이 x2니까 밑변 길이가 얼마? x2, x1 마이너스 x2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 길이는, 높이는 여기 y의 값이 y2고요. 여기 y의 값은 y1이었으니까요. 큰 거 마이너스 작은 거 y1 마이너스 y2 이렇게 되겠지. 따라서 피타고라스 빗변의 길이는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기 때문에 얘 제곱은 이라고 해서 제곱을 벗겨주시면 루트 개념이 나올 거고요. 따라서 x1 마이너스 x2에 대한 제곱에 플러스 y2 마이너스 y1의 제곱 이렇게 되는데, 너네 마이너스 3의 제곱이나 3제곱은 어차피 어때요? 똑같아. 그러니까 안쪽은 부호가 바뀌어도 되거든요. 따라서 얘 공식도 1, 2를 빼는 게 아니라 2, 1을 빼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앞뒤가 바뀌어도 상관은 없어. 그런데 약간은 습관적으로 x에서 x를 뺐으면 y도 여기에서 여기를 빼는 습관이 좀 들어주는 게 좋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과 점 사이 거리 D1이라는 걸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파생되는 응용 버전이 하나 있어요. 응용 버전. 이게요. 루트 x-1의 제곱에 플러스 y 제곱 플러스 루트 5-x에 대한 제곱에 플러스 y-2에 대한 제곱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것의 최소값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보이니? 이게 무슨 뜻이니? 저걸로 얘랑 비슷하게 생겼잖아. 그리고 여기 있던 혼자 있던 y제곱은요, y-0의 제곱이라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점이 뭐야? x, y에서부터 누구까지? 1, 얼마? 0 1, 0 x, y 이해돼? 아하? 안 되면 안 된다고 해. 선생님 존나 못 가르쳐라고 얘기해. 그래야 내가 좀 더 설득력 있게 열심히 가르치지. 되고 있어? 얘의 뭐야? 거리를 가져.
그럼 여기에 있는 요놈의 뜻은 뭐야? 5 빼기 x 헷갈려 하지 마. 5 빼기 x가 익숙하지 않아. 근데 얘는 어차피 제곱이니까 누구라고 생각하면 돼? x 빼기 5. 됐어? x 빼기 5. 그럼 얘는 x, y에서부터 어디까지? 5, 2까지에 대한 거리일 거 아니야. 됐어? 그러면 너까지 거리 더하기 너까지 거리의 합의 최소값 구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봐봐. 1,0 여기 있어요. 얘 특별히 점 A라고 합시다. 이걸 점 B라고 할게요. 5,2 점 B, A 이렇게 있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문제는 우리가 x, y가 어디 있는지 모르거든? 아무데나 잡아봐. 여기 x, y가 있다고 쳐. 그럼 우리 얘기는 이 얘기 아니야? 얘네 둘에 대한 거리의 합을 구하세요. 자, 얘네 둘에 대한 거리의 합을 구하래잖아. 그걸 최소로 하래. 그럼 내가 이거 잡고 꽁줄이라고 생각해봐. 땡기면 땡길수록 더 어떻게 돼? 커져.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안쪽으로 밀어 넣어야 되지. 안쪽으로. 어디까지 가야 돼? 직선. 그러니까 우리 결국 x, y는 어디 와야 돼? 여기 아무 데나 와도 되지. 여기 와도 너 더하기 너고. 그치? 여기 와도 너 더하기 너고가 되는 거야. 결국 답은 어때? 똑같아. 다시 말해서 최소값은 누굴 뜻한다? 성분? A, B와 할 거야. 이렇게 겁나 쉬운 문제야. 이해되시죠? 단지 장단컨대 용산물에 이거 안 나와. 그건 나와. 용산물은 항상 그게 나왔어. 대칭시키고 뭐 지지고 스타일은 얘랑 좀 비슷하거든? 근데 이상하게 생겼어. 빼기가 들어가 있다거나 뭐 그런 구조가 나오는데 그건 다음번에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 기본 문항에 대해서 익숙함 이해되셨죠? 지워도 됩니까? 줄게요. 이렇게 점과 점을 배우시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떤 구조가 있냐면 두 점에 대하여 두 점에 대해서 같은 거리에 있는 애들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런 거죠. 점 A가 있고 점 B가 있어. 고정되어 있는 점, 정지되어 있는 점이라고 해서 고정되어 있는 점을 정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움직이는 점이 있겠죠? 그건 뭐라고 하겠어요? 동점이라고 해요. 움직일 동자를 써서 한자 쉽게 존나 많이 써요. 그러면 우린 지금 뭘 공부할 거냐면 잘 봐. 선생님이 분필로 노란색 점을 빡 찍는데 이 점은 A까지 거리, B까지 거리가 똑같아야 되는데 이해되셨죠? 그럼 어디 와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A점이 있고 B점이 있어요. A점, B점이 있는데 내가 노란색 점이야. 얘네 둘까지 레이저 빔을 쐈을 때 거리가 똑같아야 되거든. 내가 이쪽에 오면 되니? 이렇게 하면 이쪽이 더 가깝잖아. 그럼 어디요? 요쯤? 그치? 요쯤? 요쯤이면 우리는 이렇게 연결하면 무슨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내가 요 상태로 거리를 똑같게 하면서 이렇게 앞으로 가는 건 어때? 거리 똑같죠? 요 사이에 딱 와도 거리 똑같잖아. 요 상태로 더 와도 되잖아. 그러니까 얘네 둘과 거리가 똑같은 나를 만들면 위치가 한 곳이 아니잖아. 내 위치는 어디에 있으면 항상 얘네랑 거리가 똑같은지 알아요? 두 점 사이의 거리의 중간 또 되고 또 수직으로 그렇지. 오유 그렇죠. 수직 이등분선이 되지. 결국 너의 핵심은 뭐야? 수직 이등분 선의 기능을 배우는 것이. 이걸 이해되셨죠? 이렇게 잡으면 수직 이등분 선에 와 있는 임의의 점이라고 하는 아무 점에서 잡아도 A까지 거리, B까지 거리는 항상 뭐 한 거야? 왜? 이게 누구니까? 이등분 삼각형이니까. 항상. 그러니까 문제는 뭐라고 나올 거야? 뭐 A는 3,6, B는 마이너스 1,5일 때 두 점과 거리가 항상 같은 점들을 모아봐.
그놈의 자취를 구해봐. 하면 뭐야? 수직 이등분 구하세요. 이해돼요? 그러면 잠깐 얘기할게요. x1, y1이라고 하고요. b, x2, y2라고 합시다. 우리 살짝 직선 파트 할 거야. 그런데 직선은 선생님 저희 아직 직선 안 했는데요가 아니야. 직선을 처음에 언제 배워? 중학교 때 하잖아요. 1차 함수라고 해서. 그러니까 우리 할 수 있단 말이야. 자, 그러면 자, 수직 이등분선을 어떻게 푸는지를 한번 보고 갑시다. 수직 이등분은 잘 봐. 수직이라는 거에 포커스가 있고 이등분이라는 거에 포커스가 있는 거야. 선생님 이등분부터 볼게요. 이등분이라는 건 가운데를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면 우리는 가운데 점을 m이라고 합시다. 그럼 m 값 구하기부터 먼저 합니다. m 좌표 어떻게 구해야지? 이 점이랑 이 점이랑의 가운데니까 어떤 느낌으로 받아들이는 거야? 평균 같은 느낌. 그러면 x1과 x2의 평균이니까 얼마야? 2분의 x1 플러스 x2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y의 평균이니까 2분의 y1 플러스 y2가 되는 거지. 이해됐어? 지금 선생님이 문자로 표현했지만 실제로 문제에서는 숫자로 나오겠죠. 그러니까 얘도 숫자로 몇 컴마 몇 딱 나올 거야. 그 다음 두 번째 2단계. 얘 푼 거야 지금. 이등분이라는 걸 이용해서. 그 다음에 수직이라는 걸 이용할 텐데 수직에서 중요한 팁. 기울기. 두 직선이 직교. 그죠? 수직이라는 건 직교합니다잖아. 너랑 너가 직교한대. 이해됐어? 그러면 직교한다는 뜻은 뭘 얘기하지? 마이너스 뭐가? 뭐에? 그렇지. 기울기의 곱이 얼마라고? 마이너스 1이라고. 이게 존나 중요한 개념이야. 이게. 근데 우리는 무슨 기울기는 구할 수 있어? A, B의 기울기는 구할 수 있지. 좌표가 있으니까. 그죠? 그러면 먼저 보고 직선 AB의 기울기가 뭘까? 기울기는 우리 뭐라고 배웠어?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라고 배웠죠? X 증가량이니까 X가 어디에서 어디로 변해? 그러면 X2 마이너스 X1 그리고 똑같이 따라가면 돼. 그럼 Y2 마이너스 Y1 이렇게 하시면 돼요. 좌표를 표현하면 돼. XY, XY 좌표 콤마 좌표. 당연히 얘네 둘 이렇게 자리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얘가 기울기야.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기울기 얘 직선 L이라고 칩시다. L. 그럼 L의 기울기는 예를 들어서 해볼게요. 선생님 얘가 3이야. 그럼 얘 기울기는 얼마면 되게? 곱해서 마이너스 1이어야 돼. 마이너스 3분의 1이어야지. 얘가 2분의 3이야. 그럼 얘는 얼마 돼? 마이너스 3분의 1. 그럼 뭐라고 느끼면 돼? 뒤집고 부호 바꾸면 되겠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너의 정체는 너를 뒤집고 부호 바꾸기니까 마이너스 y2 마이너스 y1분의 x2 마이너스 x1이더라. 됐음? 끝나고 줘. 왜? 우리는 너의 직선을 구하고 싶은데 기울기도 알고요. 뭐도 알아요? 한 점도 알잖아. 그럼 우리가 최종 정리는 직선에 구하기 할 직선에 구하기. 그럼 이렇게 쓰는 거야. 선생님 직선 얘기를 잠시만 할게. 얘들아 중학교 과정 잠깐만 볼게요. 중학교 과정에서 직선을 구할 때 우리가 보통 이렇게 배우지. AX의 플러스 B. A가 뭐고? 기울기고요. B는 뭐예요? Y 절편이지. 그래서 중학생 친구들은요 이런 걸 배운다고요. 3. 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따라서 Y는 얼마? 마이너스 2X에 플러스 3 이렇게 배우지. 됐어? 그런데 요거는 얘가 만약에 1이래. 그럼 이거 어떻게 해? 이렇게 하지.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B 해놓고 1이라는 점은 1,0이라는 좌표잖아. 그럼 X값이 1일 때 Y값이 얼마 나와야 돼? 0 나와야 되니까 너는 얼마야? 2. 이렇게 풀죠. 그런데 그거보다 나는 고등학생이니까 이건 중학교 과정이고 중학교 애들이고 우리는 고등학생이니까 어떤 과정으로 푸는 게 좀 더 좋냐면 자 기울기는 있어요. 기울기는 2래 아니 마이너스 2래요. 그리고 얘를 1이라고 보지 말고 어떤 한 점이라고 보시는 거야. 어떤 한 점이 뭐야? 1,0이지. 그럼 우리는 이걸 y절편일 때는 여기다 그냥 바로 쭉 해서 답을 쓰면 되는데 y절편이 아닐 때가 훨씬 많이 출제가 되니까 우리 뭐라고 받아들이냐면 이렇게 하는 거야. 잘 봐. 잘 봐. 너네 평행이동 배웠어? x축을 얼마큼이면 뭐하고 그랬는지 기억나니?
어떤 도형이 있는데 x축으로 1만큼 이동해야 돼. 그럼 식에다가 뭔 짓 해야 되는지. 플러스 마이너스. 그렇지. x에다가 x 빼기를 줘요. 그 개념으로 제가 원점에 있는 애야. 원점 지나는 직선이면 y절편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럼 y는 기울기 x였으면 끝나요. 그럼 얘 이름이 뭐야? y는 얼마야? 마이너스 2x지. 기울기가 x니까. 그지? 그럼 그놈을 어떻게 하면 여기에 지나? 내가 원하는 답은 이 노란색 그래프를 어떻게 하면 돼? 오른쪽으로 한 칸 보내면 되지. 맞아? 오른쪽으로 한 칸. 그러니까 그 개념을 받아들이는 거야. 그래서 이 개념이 야 x로 이만큼 y로 이만큼 개념이니까 y는 마이너스 2 괄호 열고 x 마이너스 1 더하기 0 개념으로 부르는 거야. 이렇게 하면 너의 그래프를 어떻게 하는 거야? x축으로 한 칸 평행이동을 써. 이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되니까 선생님이 여기에다가 잠시만 깔짝 정리를 하나 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기울기가 m이에요. 그리고 한 점을 A, B를 지난데 그러한 직선을 구하세요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보통 학생들이 얘를 하나 이렇게 기울기가 2였어요. 그리고 한 점이 뭐 5,-1이었어. 그럼 우리 이렇게 쓰거든요. y는 2x 플러스 b x에다 5 집어넣고 y가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는데 암산 때리면 b는 마이너스 11. 그치? 그래서 따라서 이렇게 쓰거든. 그런데 이렇게 쓰지 말고 이렇게 보라는 거야. y는 2x였던 기울기가 이렇게 지나는 어떤 직선이 있는데 얘가 5,-1을 지나야 된대. 5,-1 여기를 지나면서 얘랑 기울기가 똑같은 이렇게 생겨먹은 직선을 내가 구하고 싶은 거니까 너한테 y는 기울기 2짜리 2x였던 이놈을 명령어를 주는 거야. 뭐라고 명령어를 주냐면 너는 어딜 지나야 돼? 5,-1을 지나야 되니까 너한테 뭐라고 시키는 거냐면 야 오른쪽으로 몇 칸 가? 5칸 가. 하나 둘 셋 넷 5칸 가. 그러면 얘가 아니야. 여기 지나는 거야. 그치? 그 다음에 어디로? 밑으로 한 칸 내려가. 니까 이 점이 뭐의 느낌으로 받아들이는 거야? 평행이동의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거야. 오른쪽으로 5칸 아래로 1칸 꼴? 평행이동 개념은 똑같아. 예를 들어서 다시 한 번 할게. x축으로 플러스 5만큼 이동이 돼. 그럼 x 대신에 뭐하고? 마이너스 5야. 그럼 y축으로 마이너스 1이야. 그럼 y 대신에 뭐야? 플러스 1이지. 이게 잘못 배워서 그래. 그거 생각한 거 아니야? 뒤에다가 y를 그대로 갖다 붙이면 되거든. 마이너스 1이면 뒤에 우변에다가 그냥 마이너스를 붙이면 돼요. 근데 그게 존나 잘못 가르치는 거라고 해요. 그렇게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으면 가서 목살을 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수학 있는 그대로 그려드립니다. 자, 여러분 x축으로 5만큼 이동하래요. 그럼 이 x 대신에 x 빼기 5를 대입하고 y 대신에 y로 마이너스 1만큼 이동하래요. 그럼 y에 빼기 마이너스 1 이게 맞는 거야. 이해했어? 그래서 넘기니까 마이너스 1을 그대로 썼던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함수를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자, 잘 들어. 우리 함수가 이번 파트의 핵심이야. 이번 기말에. 선생님이 손가락을 이렇게 하면 얘가 x축의 양의 방향입니다. 이게 y축의 양의 방향이야. 맞죠? 그런데 어떤 느낌으로 받아들이냐면 내가 이렇게 이동하는 그래프 개념으로 받아들이는데 얘를 잘 봐. 선생님 요 엄지 요 따봉 얘가 y축이었잖아. 근데 우리가 이 그래프 선생님 손바닥이라는 그래프를 그려놨는데 잘 봐. 이걸 내가 이렇게 보잖아요. 이렇게 뒤집어서 돌려서 보면 이 y축이 뭐의 개념을 가져요? x축의 양의 방향. 얘는 y축의 양의 방향의 개념을 갖는데 이게 명령어가 달라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이걸 이렇게 다루는 애들이 있어. 선생님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이면 예를 들어서 이런 애가 있는데 얘들아 x축으로 플러스 1 이동해봐. 그러면 y는 2 괄호 열고 x 빼기 1 이거 잘하거든. 얘들아 이거 y축으로 플러스 1만큼 이동해봐. 그럼 y는 2x 플러스 1이요. 이렇게 한다. 이게 잘못된 거라니까. 결과는 맞는데 얘는 중간과정을 점프한 거야. 중간과정이 뭐야? 중간과정이 y로 1만큼 평행이동이야. 그럼 y 대신 뭐 하는 거라고? y 마이너스 1을 주는 게 맞는 거야.
그래서 따라서 너는 이렇게 돼. 이렇게 받아들여야지. 왜 이게 중요한 개념이냐면 함수라는 건 야 x가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하면 돼. 그럼 y가 이럴 때는 어떻게 하겠어? 라고 하면 너는 다 알아야 돼. 왜냐면 다르지 않거든. 대표적으로 또 하나를 봅시다. 어떤 도형이 있는데 선생님이 이런 손바닥이라는 도형이 있어요. 이렇게 합시다. 이런 손바닥이라는 도형이 있는데 이 그래프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고 싶어. 그럼 그 그래프는 이렇게 생겨 먹어야지. 이해됐어? 얘라는 그래프가 있는데 이 그래프를 만들 때, 즉 x축으로 대칭 이동시킬 때는 뭔 짓을 해야 되는지 알아요? 잘 봐. 선생님의 이 손바닥에 이 그래프에 있는 어떤 특정 점을 봐봐. 근데 얘를 대칭 이동하면 여기에 생겼겠지? 근데 얘는 뭐만 바뀌어? y에 뭐가 바뀌어? 그치. x는 바뀌어 안 바뀌어? x라인. x가 여기에 만약에 5야. 5라는 거 안 바뀌어. 근데 얘 높이가 만약에 3이었어. 얘는 5,3이었던 애가 이렇게 뒤집히면 5, 안 바뀌고 3이라고 바뀌잖아. 뭐의 보호가 바뀌어? 뭐의 보호? y의 보호가 바뀐다고. 그렇지 않아? y의 보호. x축 대칭을 하면 y의 보호가 바뀌네. 만 배워도 당연히 야 y축 대칭해봐. 그럼 뭐가 바뀌어? 그러니까 이 개념이 x가 이 짓거리 하면 이렇게 된대. 그럼 y가 저 짓거리 하잖아? 그럼 얘랑 상반되는 구조로 똑같이 변하면 되는 거야. 이해돼? 그러니까 이게 다르지 않는데 이딴 거 공부하면 안 된다고. 선생님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선생님 y축으로 1은 이런 개념이 아니라 선생님 y축으로는 뒤에다가 그냥 붙이면 돼요. 이건 뭔 개소리야. 중간 과정은 무조건 알아야 돼. 이게 핵심이란 말이야. 아무튼 잠깐 딴 데로 계속 들어왔지만 이 개념을 아셔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야. 그리고 답 뭐겠어? y는 m 괄호 열고 x 빼기 a 원래 여기 뭐가 있는 거야? 마이너스 b가 있던 건데 y는 이라고 정리한 거니까 b가 뭐? 플러스 b. 아니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하지만 머릿속에 뭐가 있어야 돼? y로 b만큼 이동한 거니까 y 빼기 b였던 거야. 됐음? 최종 정리. 그럼 우리가 원하는 저 직선의 방정식은 점 알아요. 길게 알죠? 그럼 답은 이렇게 쓰면 돼. y는 길게 마이너스 y2 마이너스 y1 분의 x2 마이너스 x1 괄호 열고 x 마이너스 점 2분의 x1 플러스 x2 플러스 2분의 y1 플러스 y2 개념 이해됩니까? 졸라 복잡해 보이지만 이거 외우라는 거야? 이거 외우라는 개념이 아니야. 어떤 두 정점, 정해져 있는, 고정되어 있는 두 점으로부터 거리가 같은 애들을 모아보면 수직 이등분선이고 그 수직 이등분선을 구하는 방법이 뭐야? 중점 잡고 너의 기울기와 곱이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니까 뒤집고 부호바꿔서 점과 기울기를 알 때 나는 그 직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구할 거야 라고 받아들이는 거야. 감이 오고 있나? 그러고 나면 우리는 이제 세 번째로 뭘 배우셔야 되냐면 이제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뭐게? 내분점 그리고 외분점 두 개에 대해서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우리는 뭘 받아들이셔야 되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논리가 있어요. 잘 봐. 선생님이 약간 비정상, 사람마다 약간의 비정상 오른팔 왼팔의 길이가 좀 다르지만 갖다 붙입시다. 선생님 주먹과 주먹에 1대1의 내분점에 내 머리통이 있는 거잖아. 내 가슴이. 이해돼? 1대1의 내분점. 내분, 외분의 개념을 정확히 몰라도 느낌이 있잖아. 내분은 안쪽이고 외분은 바깥쪽이라는 뜻 아니야. 자, 연습 좀 하고 갑시다. AB에 대해서 A에서부터 B랑 B에서부터 A는 엄연히 달라요. A에서부터 B에 대한 3대2의 내분점이래. 그럼 3대2의 내분이면 3대2. 3대2. 누구 쪽에 좀 더 가까워? 이쪽. B 쪽에 좀 더 가까운 3대2니까 몇 등분씩 해야 되니까? 그렇지. 하나, 둘, 셋, 넷, 다섯에 여기. 이해되시죠? 그러면 얘는 B 기준으로 읽으면 뭐라고 그러는데? B에서부터 A까지 몇 대면? 2대 3의 내분점. 그러니까 내분점은 병신이 아니고선 다 잘해요. 자, 외분점 찾는 연습을 좀 합시다. 외분점은 어떤 개념을 잘 알아야 문제 풀기가 쉽냐면
해봐. 다시 한번 할게요. A에서부터 B까지의 이렇게 할게요. 5대1의 외분점 변해. 5대1의 외분점은 A에서부터 B야. 그럼 너에서부터 출발한 게 5대1이어야 돼. 그치? B까지 들어오는데 밖에 있어야 돼. 이 5대1은 내분이야. 그치? 5대1은 내분이고 외분의 5대1은 A에서부터 5고 B에서부터 1인 거야. 이해돼? 5고 1이야. 그러면 이쪽에 이렇게 오른쪽 왼쪽 오른쪽에 있어야 돼. 자, 개념을 봐. 밖에 있어야 되니까 5, 1 말이 돼야 돼. 5, 1 될 것 같잖아. 자, 다시 5, 1 이거 씨발 말이 안 되잖아. 5가 요만한데 어떻게 1이 이만해? 그치? 그러니까 어디 있어야 돼? 오른쪽에 있어야 돼. 근데 뭐가 중요하냐면 잘 들어. 이제 얘기하는 게 중요해. 선생님 말도 안 되게 드릴게 일단 5, 1이라고 잡았어. 됐어? 5, 1. 아 여기요. 여기가 5대1의 외분 개념이거든. 근데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외분은 이런 마인드가 있어야 돼. 5, 1이면 몇 대 몇? 이게 있어야 돼. 5, 1이야. 몇 대 몇? 5, 1이니까 4대 1. 이 개념이 너무 중요한 거야. 알았어? 왜냐면 그걸 알아야 우리가 꽤 정확히 그릴 수 있어. 방금 그림 좀 작같았죠? 말이 안 됐지? 여기가 뭐였어? 4대 내가 너무 어렵게 그렸지? 5대 1이니까 몇 대 몇? 4대 1. 그러면 우리가 여기를 잡을 때 뭘 보면서 잡아야 돼? 정확히 잡아. 여기를 보면서 잡는 거지. 여기에 몇 등분 정도 쌓이지? 4등분 정도에 쌓이는데 하나, 둘, 셋, 넷, 하나. 오케이. 여기가 바로 볼게요. 몇 대 몇이에요? 5대 1. 그러니까 외부는 무조건 5대 1을 중점적으로 보는 게 아니야. 다시 반대로 또 잡아볼게. 5, 1 얘가 컸으니까 이번에 이쪽이 작게 해봅시다. 2대 3의 외분 이래. A에서부터 B에 2대 3의 외분이야. 그럼 A에서부터 2지? 그리고 3은 더 커야 되잖아. 그럼 어디로 가야 돼? 왼쪽으로. 상상해. 2, 3이야. 됐어? 2, 3. 몇 대 몇? 2, 3. 2, 3. 2, 3. 그럼 얘가 몇이야? 1. 아, 그럼 얘가 1인데 이쪽으로 몇 개 가야 돼? 2개 가야 되니까 이 길이 사이즈를 몇 번 가? 이렇게 푸는 거야. 그럼 여기 오는 게 오케이. 몇 대면? 2대 3 이렇게 찾을 수 있죠. 잠깐만. 외분의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너의 입장에서를 해석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그래야 문제 풀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응? 그러면 자, 어쨌건 우리는 공식을 외우셔야 되기 때문에 공식에 대한 개념을 좀 하도록 합시다. 점 A, x1, y1, 점 B, x2, y2 라는 점이 있어요. 이렇게 선분이 있는데 x1, x2, y1, y2 외부점하고 좀 쉴 테니까 조금만 열심히 해줘. 선생님은 먼저 내분점을 잡고 싶은데 내분점을 이렇게 잡읍시다. 너와 너가 이분 정리를 하고 있는 거니까 문자화 시켜서 할게요. M 대 N의 왜 내분점을 잡고 싶어요. 오케이? 자, 요 점 P를 구하고 싶죠. 점 P, 내분점 P를 구하고 싶은데 얘를 좌표를 어떻게 구하냐면 중학교 때 하셨던 비례 관계를 이용하시는 겁니다. 수직으로 얘를 꽂았어. 그러면 이렇게 받아봤을 때 M 대 N이면 얘와 얘도 몇 대 몇이야? 배웠지? 이거 중학교 때 했던 거야. 닮은 부위기 때문에. 그죠? 따라서 너도 M 대 N이야. 그걸 내리면 얘도 M 대 N의 기준이니까 요 놈은 어떨까를 고민을 하는 거지. 요 좌표. 그 좌표가 뭐야? 너의 입장인 거야. X1과 X2의 M 대 N의 내분점을 구하는 거야. 그래서 이쪽으로 반대로 오면 이렇게 넘기면 얘도 이러한 직각삼각형이 생기는 거고 이렇게 삼각형을 보시면 보이죠? 작은 거, 큰 거? 그러면 M 대 N이니까 이렇게가 몇 대 몇이야? M 대 N. 그러니까 여기도 M 대 N에 대한 마찬가지 뭘 찾아? 내부점 찾는 거야. 콜? 그래서 우리는
너의 외분점 좌표 y의 점 p의 y 좌표고 그리고 여기는 p의 x 좌표라고 해서 얘네를 구하는 걸 해볼게요. 그래서 연습을 먼저 합시다. 외분점은 이렇게 구합니다. 얘가 x1이고요. 얘가 x2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m 대 n에 대한 외분점 xp라는 좌표를 구하고 싶어. 그럼 뭘 하냐면 얘네들에 대한 폭을 먼저 계산을 하세요. 전체 폭은 얼마게? 그렇지.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시면 전체 폭이잖아요. x2 x1 됐어? 자, n과 n은 2분의 1, 3분의 1 이런 걸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냥 가볍게 정수처럼 생각하는 건 뭐 3대 2처럼 3대 2잖아? 3대 2면 몇 조각인 거야? 5조각 중에 몇 조각이야? 3조각. 그럼 다시 쉽게 생각할게. 얘네가 10이라고 쳐봐. 전체 폭이 10이야. 그런데 5조각이야. 그럼 한 조각당 얼마? 암산 때리면 계산하지 말고 이거. 그럼 몇 분의 몇이야? 전체 폭을 몇 조각으로 나눈 거야? 5조각이지. 그럼 그걸 공식으로 치면 x2 x1이잖아. 폭이. 그럼 밑에는 뭐야? 조각의 개수는 총 몇 조각이야? m 플러스 n인 거야. 이해됐어? 이게 몇 조각? 한 조각 사이즈인 거잖아. 맞잖아. 얘 2라는 게 선생님이 만약에 야 3대 2였고 폭이 10이었으면 한 조각당 얼마야? 2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근데 지금은 얘 한 조각 사이즈가 요만큼이야. 근데 여기가 몇 조각짜리야? 요 사이즈가 m 조각짜리지. 그럼 요 간격이 뭐냐면 m 플러스 n의 x2 마이너스 x1에 그걸 몇 조각 준 거? m 조각 준 거. 만약에 3대 2였으면 몇이었겠냐? 이거였으면 6이었겠지. 2짜리가 3조각이니까 그 개념인 거야. 그럼 우리는 결국 따라서 xp가 얼마냐면 어디에서부터? x1으로부터 오른쪽으로 얼만큼? m 플러스 n 분의 x2 마이너스 x1이라는 폭을 몇 번 온 거? n번 온 거야. 됐어? 똑같은 거도 별거 없어요. 잘 봐. 통분할게. m 플러스 n 됐죠? 얘 m 플러스 n으로 통분하려면 위에 m 플러스 n 또 곱해야 되지. 그럼 x1 n 플러스 x1 n 됐니? 이렇게 약분 때리면 x1이잖아. 그리고 얘 분배하시면 플러스 x2m 마이너스 x1m 됐니? 이거 그냥 이렇게 분배한 거죠. 뭐야? 뭐 죽일 수 있잖아. 이렇게 죽죠. 됐어? 그렇게 정리하자면 이거는 m 플러스 n 분의 m x2 플러스 n x1 이렇게 맞아요? 따라서 최종 우리가 원하는 p라는 놈에 대한 좌표는요. x 좌표가 뭐가 되냐면 m 플러스 n 분의 m x2 플러스 n x1 이거든. 그러면 당연히 그 개념에 맞춰서 똑같이 뭐가 되겠어? y 좌표도 똑같은 개념. 왜? 형 얘기했잖아 아까도. 야 이렇게 봤을 때 너의 개념이 그렇다면 너의 개념은 야, 이렇게 생각하면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도 똑같은 거야. 어디에서 어디를. 자 x1에서 x2를 m 대 n이니까 y1에서부터 y2를 m 대 n이니까 레파토리 똑같죠? 1, 2의 m, n이야. 당연히 바뀔 수도 있어. 그죠? 1, 2의 n, m으로 바뀔 수도 있지만 그건 그대로 하면 되는 거고. 자, 똑같으니까 레파토리 뭐야? m 플러스 n 분의 m 곱하기 y2 플러스 n 곱하기 y1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이거는 이거 약간 근해 공식 같은 거야. 모르면 개공식이야. 이거는 알파벳 그대로도 외울 줄 알아요. 알파벳 그대로. 그리고 선생님이 증명은 생략하겠지만 똑같은 비슷한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되는데 외분점 공식은요. 외분점 공식은 똑같이 생겼는데 외분점은
외분점은 이것만 잡니다. 그렇지? 이거 외워야 돼, 둘 다. 어떻게 하는지 연습을 좀 해. 문제 하나를 좀. 숫자가 지저분할 수는 있지만 연습한다 생각하시고 그냥 대충 합시다. 자, 2,1, 3,2입니다. 5,4라는 점이 있습니다. 점 A와 점 B가 있는데, 자 1번입니다. A에서부터 B까지 일부러 좀 지랄하게 할게요. 뭐 3대 뭐 아까 7 지저분한 걸로 해봅시다. 자 내분점을 구하라고 했어요. 내분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기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뭐 이런 게 있는 여기 이런 거. 됐어? 그럼 얘는 자 쓰는 거 잘 봐. 이렇게 하는 거야. 3대 7 3대 7 3대 7 3대 7 여기 누구네 땅 동안 X 동네지? 여기 Y 동네지? X 동네는 여기가 3, 7이었어. 3, 7 내분점. 그럼 서로 멀리 있는 애를 만나는 거야. 얘 A 좌표가 3,2고요. 여기 B 좌표가 5,4였는데 자 X 기준으로 잘 봐. 여기 X 자리니까 X 애들은 3은 멀리 있는 X를 만나는 거야. 3은 널 만나야 되니까 3 곱하기 얼마? 5가 오고 7 곱하기 얼마가 와요? 3이 오는 거야. 똑같아. Y도 똑같아. 3은 멀리 있는 Y를 만나야 되니까 누굴 만나? 4를 만나. 3 곱하기 4. 7은 멀리 있는 Y를 만나야 되니까 7 곱하기 2. 이렇게. 그래서 내분점, 외분점은 크로스 공식처럼 느끼면 돼. 크로스 공식. 그래서 얘를 그냥 선생님이 단순히 문제를 써볼게. 봐봐. 잘 봐. 그냥 그래프 안 보고 쓰잖아? A 좌표가 얼마였냐면 3,2였고요. 거기에서부터 B 좌표 5,4까지에 대한 것을 우리한테 뭐 하래? 3대 7의 내분점 구하세요 라고 하잖아? 그럼 얘를 이렇게 써놓지 말고 3대 7을 밑에다 이렇게 쓰시면 쉬워. 그러면 아 이건 내분점, 이번엔 외분점 한번 해볼게. 아 이거 외분점. 그러면 어떻게 쓰냐면 분수 딱 때리고 3대 7은 불변이니까 3 빼기 7 3 띄우고 7 3 빼기 7 3 띄우고 빼기 7 이렇게 쓰면 돼요. 그래놓고 크로스니까 3은 여기 X자리니까 3은 멀리 있는 X를 만나는 거니까 얼마? 곱하기 5 7은 멀리 있는 X를 만나니까 곱하기 3 Y도 멀리 있는 Y를 만나야 되니까 곱하기 4 7은 멀리 있는 Y를 만나야 되니까 곱하기 2 이해돼? 플러스면 내분이고 마이너스면 외분인 거야. 그러면 얘는 위치 어디 있게? 라고 물어봤어. A에서부터 B까지의 몇 대 몇이었어? 3대 7의 외분이지. 그럼 왼쪽에 있어. A, B의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3대 7의 왼쪽에 있어야지. 또 상상해. 3, 7이야. 몇 대 몇? 3, 7이야. 3대 4. 그렇지. 3대 7이려면 3대 4 이 개념이 있어야 된다. 그럼 이 새끼를 먼저 보는 게 아니라 고정되어 있는 얘를 몇 조각 내? 4조각 내서 4조각이니까 하나, 둘, 셋, 넷 대충 때려잡고 그만큼의 얼마를 가면 돼? 3칸을 가면 되지. 하나, 둘, 셋. 뭐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러면 3대 7의 외부. 여기가 이 단위겠지. 한번 더 있어? 이런 거야. 근데 너네한테 내분점 구하세요, 외분점 구하세요 라고 안 물어봐. 근데 이 공식은 알아야지. Understand? 마무리로 얘 딱 하나 보고 쉬었다 할게요. 그래서 아주 쉬운 응용으로 뭐가 출제가 되냐면 이런 게 출제돼요. 대표해줘. 어떤 삼각형 A, B, C가 있는데 삼각형 ABC에 대해서 너네한테 뭘 물어보냐면 각 A의 각의 이등분선을 잡아 너를 점 P라고 했을 때 점 P의 좌표를 구하세요. 아주 쉬운 문제로 이런 게 있어요. 각의 이등분선 What? 이렇게
괜찮아. 틀려도 돼. 틀려야 뭐 바꿔먹고 살지. 자신 있게 틀리세요. 못하는 학생을 좋아합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했겠어요? 못하는 학생을 좋아하는데 사랑한다는 거. 성분 AB 대 성분 BP는 성분 AC 대 성분 CPM. 그 말 들어봤어? 예대예는 예대예? 이거 보세요. 예대예는 예대예. 뭔지 알아? 너대 너는 너대 나. 내가 이거 너네 헷갈리게 하려고 가운데 좀 찍은 거거든요. 실제로 한 대충 와야 돼. 왜냐면 얘 길이 보면 대충 때려서도 얘가 더 기니까 이쪽에서도 얘가 조금 더 길어야 돼. 아무튼 너와 너의 길이는 너와 너의 길이랑 똑같아. 그런데 우리 문제에 뭐가 나오냐면 얘 좌표가 나와요. 몇 컴마면 몇 컴마면 몇 컴마면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럼 우리는 아까 처음에 배운 게 뭐였어? 점과 점의 거리였지. 이걸 열심히 구해. 또 얘를 또 열심히 구해. 응? 했더니 예를 들어서 얘가 만약에 뭐 15가 나왔어요. 길이가. 얘를 했더니 길이가 5가 나왔어. 그럼 얘가 15고 얘가 5니까 두 놈의 길이비가 몇 대 몇이야? 3대 1이니까 이 GP도 뭐야? 3대 1. 3대 1이니까 우리 P좌표를 뭘 이용하는 거야? 저 B에서부터 C까지의 3대 1에 내분 정보하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야. 센 RPM 같은 거에서 들어가 있는 문제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이만큼 응용된 거야. 이런 구조. 오케이? 이제 쉬었다 할 건데 내가 까먹을까봐 제목을 써놔야지. 내분점, 외분점을 배우시고 나면 자꾸 되게 존나 신나는 거 계속 하네라고 할까봐 지금부터 45분까지 조용히 부르십시다. 아셨죠? 쉬었다 하겠습니다.